안녕하세요.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나는 의사다가 함께하는 코로나19 특별 생방송 코로나19 오미크론 위기 대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TBS 과학전문기자 강량구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알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세계관에서는 이 좀비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2022년 현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지 2년입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일상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건 마스크를 쓴 아이들인데요. 코로나 2년 학교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현직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을 모시고 지금 우리 학교는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원초등학교 정다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명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다희입니다. 네, 그리고 안산해양중학교 백금석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산해양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백금석입니다. 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두 분 간단하게 학교에서 얼마나 근무하셨는지를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다희 선생님께서는 3년 차신데 코로나 팬데믹 시작하면서 학교에 처음 출근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 발령이 나고 학교에 갔는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학교 앞에 이렇게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지? 하면서 밥을 먹고 있던 그때가 딱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갑자기 3월 달에 등교가 연기가 되고 아이들을 한 2달 정도는 보지 못하고 이제 2학습터를 시작을 했고 그렇게 저의 교직 생활이 코로나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다희 선생님께서는 코로나 없는 교직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시네요? 근데 이제 발령 나기 전에 제가 이게 좀 발령 대기 기간이 길었어가지고 네. 그 전에 생활도 했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원격으로 함께하는 코로나 시국의 교직 생활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네, 백금석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연차가 꽤 되시더라고요. 11년 차시라면서요. 네, 저는 이제 올해 11년 차가 됐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생활과 코로나 이후의 생활을 둘 다 겪으면서 학생들이 겪는 고충과 선생님들이 겪는 고충을 동시에 겪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지금도 진행 중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방학 기간이시죠? 네. 네, 그럼 학교는 안 나가시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 신규 교사 연수와 선생님들과 함께 그 새학기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새학기 준비를 하니까 종업식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몇 학년 담임을 맡으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을 맡아서 지난주에 이제 막 애들을 졸업시키고 왔습니다. 네, 백 선생님은요? 네, 저는 작년에 중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코로나 시대에 학교에 적응하느라 애쓰셨을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선생님께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것저것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좀 식상한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코로나 사태를 겪는 지난 2년 동안 두 분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나요? 저부터 먼저 얘기를 네. 할까요? 네. 가장 근본적으로는 불안감이 가장 컸습니다. 이번 달은 확진자 없이 잘 지나갈까? 혹시라도 내가 확진이 되면 아이들한테 혹시 이렇게 옮기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이 일단 가장 컸고요. 그래서 외출을 자제하게 되거나 하는 행동에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네, 하긴 정다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젊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놀러도 가고 싶고 맞습니다. 네,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술도 마시고 맞습니다. 카페도 가고 싶고 그럴 텐데 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가지고 나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전파할지도 모른다라는 네. 그런 걱정 이런 게 많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백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선생님들이 수업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와 함께 방역 전문가와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원격 수업 때문에 컴퓨터적인 면에서 기술 전문가까지 돼야 되니까 저희
그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힘들었고요. 그 수시로 바뀌는 방역 체계 때문에 금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애들 등교 수업에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하면 저희는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을 해야 되는 그 수시로 바뀌는 방역 체계가 가장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긴 지금은 그런데 2년 해보시니까 막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막 임기응변식으로 막 대처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약간 갖춰지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이제 전문가의 이제 방역에도 전문가가 되고 컴퓨터 기술적인 면에서도 전문가가 돼서 저희도 이렇게 줌 수업에 뚝딱뚝딱 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수업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적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아니 왜 3년차랑 11년차 차별하냐고 11년차 선생님도 놀고 싶은 건 마찬가지일 텐데 왜 그 질문을 안 하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11년차 선생님 차별한 거 아닙니다. 네. 네. 저 학교에서 열정으로 통하는 열정 선생님이어서요. 저도 많이 외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조심스럽게 하는 면들도 네, 그 바뀐 풍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지금 지난 2년 동안 고생하시고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이 마지막 고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고비에 하필이면 3월 개학이 지금 딱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개학을 앞두고 두 분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세요? 일단은 정 선생님께서 먼저. 네. 일단은 저도 보도 내용을 듣고 알게 된 건데 이제 학교 자체 방역 체계로 나아간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확진자가 나오면 이제 저희가 키트로 검사를 한다든지 뭐 확진자 동선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교사들도 함께 참여하게 될 텐데 이게 저희가 의료진이 아니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잘 모르고 되게 조심스럽고 사실 제가 제 코를 찌르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인데 이렇게 특히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갑자기 수업을 듣다가도 코피가 흘리고 갑자기 이렇게 토를 하고 되게 이렇게 어른들과의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학교 자체에서 방역 체계를 교사들이 할 수 있을까? 되게 너무 큰 부담이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가장 걱정이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가진단 키트를 할 때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해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또 1학년 학생들한테 너가 넣고 찔러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와줘야 되니까 안심도 시켜야 되고 그 부분이 좀. 자,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께서 방역 전문가 그리고 비대면 수업 전문가가 되었는데 이제는 직접 방역 현장의 보건의료인의 역할까지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백 선생님께서는 어떠세요? 네, 저도 지금 정다희 선생님이랑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이제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3% 미만, 그 다음에 이제 등교 중지 인원이 15% 미만이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그것을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요. 작년에 교육부 지침대로 저희가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했는데도 학부모님들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자율적으로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것들이 저희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그 동선 파악했을 때 마스크를 벗고 학생이랑 15분 이상 이야기를 나눈 사람을 교사들이 이제 동선을 파악하라고 이제 그게 가장 충격이어가지고 지난주에 역학조사관 네,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눈 사람을 이제 역학조사를 교사가 이제 해라, 자율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기사를 보고 나서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아서 학부모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신뢰하는 부분, 이제 학교를 어느 정도 믿고 맡겨 주실지가 가장 큰 걱정이고 부담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초, 중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에서 급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급식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꽤 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반은 특히 서울 시내 안에 급식실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교실 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식의 선택권도 보장이 되어야 하고 특히 이제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
급식을 하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특히 교실에서 그게 이루어지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방역에 더 예민하게 다가가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도 되게 학교의 실정마다 너무 다양해서 네, 급식의 부분이 가장 올해 3월에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두 분이 나오셔서 그런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치즈김밥님께서는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니까 좋은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또님께서는 어른도 처음에 혼자 찌르기 얼마나 겁나는데 아이들이 혼자 찌를 수 있겠느냐라는 댓글을 남기셨고요. 또래 오래님께서는 그런데 선생님들도 확진 많이 나오나요? 선생님이 확진이 되면 그 학급은 어떡할지 막막할 것 같은데요. 혹시 학교에서 확진 교사가 나와가지고 막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은 다행히 네, 저희 중학교는 특히 교실을 이동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네. 선생님이 확진이 될 경우는 상상도 하기 힘든. 왜냐면 이제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 반 수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어쨌든 수업을 하는 게 주축이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런 경우가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확진 경우는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네, 역학조사는 몇 번 검사를 받으러 간 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정다희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희 학교도 너무 다행히도 아직은 없었고요. 다들 되게 조심하세요, 사실은. 아, 진짜 조심들을 네, 많이 하셨나 보다. 엄청 조심하시고 되게 많이 이게 왜 저희가 아이들을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나는 아파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아이들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느끼지도 못하고 너무 좀 마음이 아픈 일이기 때문에 다들 되게 많이 조심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선생님은 이제 놀고 싶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은 욕망을 2년 동안 꾹꾹 누르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실 딱 보시기에 지금 그 노는 거 좋아하시고 많이 활동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잖아요. 들켰네요. 네. 아까 제가 말씀해서 약간 은연도 제가 그 아쉬움을 제가 포착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선생님들께서 확진이 된 사례는 아직 없었지만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지원 인력 중에서 아니면 아이들 중에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일이 전개되었는지 좀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좀 공유해 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확진 확성이 나오면 일단 보건소에 먼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사 선생님이 이제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요. 확진자와 그다음에 확진자 밀접 접촉자를 조사를 해서 그 학생들이 검사를 받게 되고요. 그 반 학급 전체는 등교 중지가 되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학생들이 줌 수업이나 실시간 수업으로 수업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을 했고요. 그 등교 중지 학생들 이제 학생들한테는 이제 대체 학습이나 실시간 피드백 등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주축이 되어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정다희 선생님 학교는 어떠셨어요? 저희도 중학교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네. 일단 한 명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 그 반 학생들은 일단 다 검사를 받고 접촉했던 교사들 안에 들어왔던 뭐 강사 선생님들 그리고 혹시 해당 학생이 저희 초중은 또 돌봄 교실이랑 방과후 학교라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학급에 입급했던 학생들과 그 학생들의 형제자매들까지 다 같이 좀 격리를 하는 시간이 맞아요.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저희 반에서는 다행히 확진자가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하루에 5명씩 결석을 하거나 그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했어요. 왜냐하면 밑에 뭐 2살 차이, 3살 차이 밑에 동생들의 학급에서 확진 학생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형제자매 학생들이 메신저로 와서 이 학생들 빨리 하교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수업 듣다가도 중간에 가방 싸고 이렇게 나가는 일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아이들도 나중에는 지쳤는지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동생 이제 음성 나오면 그 다음날 등교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들은 그래도 좀 말귀를 알아듣지만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이들한테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설득시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잘 따라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혹시 막 마스크 막 일부러 벗거나 아니면 말 안 듣고 막 이런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까? 이게 다 한 명이 다 방역 보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이라도 마스크가 코로 살짝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면 바로 자기들끼리 검열을 하고 자기들끼리 마스크를 쓰게 하는 멋진 친구들이 많아서 사실 마스크를 쓰거나 그런 거에 대한 지도는 초등학생들은 선생님이 말을 하면 꼭 따라야 하고 이런 거죠. 선생님 양구 위에 마스크 내렸어요. 뭐 이런 그럼 거. 이제 예. 양구 나와보세요. 네. 네, 마스크를 내렸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초등학교 학생 물론 다 이제 그거지만 이제 마스크는 정말 잘 착용해요. 마스크 정말 잘 착용해요. 그러면 뭐 화장실을 갈 때 뭐 몰래 마스크를 내리거나 이런 일들도 거의 없고요. 정말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다들 이렇게 보고 네, 정말 잘 따라줘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칭찬해줬어요. 우리 전 국민이 너희들 같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면 정말 이런 힘든 일이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좀 많이 해줬습니다. 네, 근데 또또님께서 중학생은 말을 안 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중학생은 저희 원래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원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8명이 잘해도 한두 명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과의 갈등이나 트러블이 코로나 때문에 또 생겨난 것들이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스크 내리는 거 이런 걸로 이제 우월감 친구들 사이에서 나 이렇게 마스크 벗었다. 약간 친구와 이제 접촉을 했다. 이런 걸로 이제 그 선생님들 없는 곳을 피해 다니면서 그럼 이제 선생님들 이제 그 친구들을 또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벌어지지 않아도 되는 트러블이 또 하나 생기는 그런 그래서 학생들이 초등학교보다는 조금은 그런 면에서 더 선생님들이 더 지켜야 되는 방역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중학교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었더니 학교에 발열 체크기를 갖다 놨더니 아이들이 그 발열 체크기에서 삐삐 소리가 날 때까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몸에서 열을 냈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학생들에서 여기 하면 이마에 되면 삐삐가 날까 아니면 손목에 되면 그래서 어느 곳에 자기 체온이 제일 높이 나올까 이러는 것들을 이제 자기 몸을 가지고 실험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호기심이 가득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말 잘 듣던 정다희 선생님 아이들이 자라서 백 선생님의 중학생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제가 잘못 지도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더 잘 지도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빅토리님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게 보셨나 봐요. 저한테 사회자님 관상 잘 보신다고. 네, 두 분이 이렇게 약간 좀 활달하시고 그다음에 뭔가 활동하기 좋아하시는 인상으로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셨나 봐요. 자, 그런데 다들 지금 선생님들 대단하시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또 어떤 의견 많이 주시냐면 줌 수업 되게 힘드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면 수업할 때 마스크 꼭 착용하고 수업을 하셨어야 됐는데 그 마스크 착용하고 1시간 내내 말하는 거 힘드시지 않으셨냐라고 싱어게인님께서 의견 주셨고요. 또 푸프리님께서는 현장 수업보다 줌 수업이 정말 힘들다고 들었는데 수업하시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다고 의견을 주셨네요. 일단은 줌 수업 많이들 하셨으니까 또 처음 해보시는 거였을 것 아니에요. 네. 줌 수업 했을 때 어떤 점들이 가장 힘드셨어요? 일단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아침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줌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이제 학교에 오는 행위는 육체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렇게 잠이 또 깨고 정신 차리죠. 네. 그렇게 오는데 이제 아침에 8시 40분까지 딱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데 제 시간에 수업을 시작하기가 일단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1년 내내 딱 첫날 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첫날 분명히 다 24명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한두 명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전화를 한다든지 일어나라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중학생들은 좀 다른가요? 중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고요. 학생들이 이제 근데 가장 힘든 거는 중학교는 출결과도 출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업 시간에 늦게 되면 이제 뭐 그 학교에서 정한 원칙대로 뭐 줌 수업에 10분 이내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미인정 결과. 그래서 학교에 나오면 학생들이 다 100% 출석이 되는데 이제 줌 수업이라는 그 이제 집에서 수업을 듣게 되니까 조금 종이 안 치니까 저도 학교에서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해보기도 하는데 종이 안 치니까 이게 수업을 시작하는 시간인지 쉬는 시간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걸 이제 많이 지켜야 하면서도 이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중학교는 출결과도 가장 연관되어 있어서 마스크를 보이지 않으면 이제 미인정 그래서 출결이 인정되지 않고 근데 얼굴이 그러면은 보이지 않으면 특정한 시간 안에 얼굴을 이렇게 선생님한테 보여드리지 않으면 그 수업은 참석을 하지 않은 걸로. 네. 네. 참석을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중학교는 이제 수업도 수업이고 학생들이 그 적응하는 왜냐면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왔었는데 집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 얼굴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들이 부담스러운데 얼굴을 보여줘야 이제 수업이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고충이 가장 컸습니다. 네, 그 원격 수업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디바이스가 한 대인데 아이들이 막 둘, 셋인 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접근권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많았는데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네, 초반에는 특히 이렇게 다자녀인 가정들은 수업 시간도 똑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노트북 한 대, 패드 한 대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네. 이제 차차 그게 되게 빠르게 현장도 변화해 가면서 기기 대여가 되게 빠르게 됐어요. 스마트 기기 대여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여를 해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쓰고 반납하고 이런 친구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최근에 2021년에 원격 수업에는 기기에 대한 문제는 정말 많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저희 아이가 갑자기 집에 정전이 돼가지고 맞아요. 줌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전이 되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학교가 가까우니까 그냥 학교를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줌 수업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라도 이렇게 학교로 오라 그래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케어를 하시기도 하신다면서요. 네, 그 긴급 돌봄이라고 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하는 친구들은 이제 다 올 수 있게 해서 컴퓨터실에서 이제 캠을 켜놓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학생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네, 중학교도 일단은 기기 대여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작년에 2021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거에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중학교는 초등학교랑 중학교는 거리가 학교랑 가깝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 안에 작년에 그 인터넷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증거 사진을 남겨놓는다든가 아니면 저희는 사진을 남겨서 그 시간 안에 이게 접속이 안 됐다라는 거를 증거를 해야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거나 아니면 학교에 와서 이 시간대 수업을 못 들어서 이제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는다던가 이런 대응 능력은 학생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거나 혹은 정전이 되거나 그러면 내가 인터넷이 안 되거나 정전이 안 되어서 지금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인증샷 같은 걸 남겨놔야 되는 거군요. 네, 브이로그처럼. 네. 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그 줌으로 수업하다가 잠드는 아이들은 없어요? 긴장감이 아무래도 없으니까. 사실 저는 많이 잘 것 같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자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앞에서 막 있는데도. 근데 혼자서 그냥 그 화면 보고 있으면 조금 흥미가 없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잠드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네, 잠드는 친구들도 있고요. 심각한 수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화면 색깔이 바뀌면서 웃고 있는 이제 게임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웃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집중력이 어쨌든 많이 저하되다 보니까 저희도 선생님들 연수를 컴퓨터로 듣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같이 따라오는데 맞아요. 학생들이 선생님들도 이렇게 창만 띄워놓고 딴짓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수를 들으면서 이제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제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들어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학생들이 집중력이 저하가 되는 상황은 이제 많이 이해하면서 그래도 최대한 그래서 참여 수업을 줌 수업에서 많이 발표나 이런 것들을 시키면서 독려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그런데 그 수업 시간에는 그 대면 수업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눈이 뒤에 달려 있는 것처럼 자거나 딴짓하는 아이들을 귀신같이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줌 수업도 한 2년 해보니까 이제 딴짓하는 애들 바로바로 아실 수 있던가요? 그쵸. 이제 그 하나의 그림처럼 이 친구의 집중하는 모습에 딱 스탠다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벗어난 것이 조금만 보이면 이제 화면 얼굴 색깔이 바뀐다던가 그러면 이제 아 저건 유튜브다 이렇게 아 저건 네이버 창을 틀었네 이게 표정이 네. 원래 재미없는 표정이어야 되는데 네, 갑자기 밝아진다거나. 네, 저는 분명히 심각한 지금 과학의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웃으면은 왜 이렇게 재밌나? 이렇게 당연히 재미없을 텐데 이게 다 알게 되죠. 이제 저 친구가 교과서를 쓰고 있는지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근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이 되게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수업할 때는 야 누구 이러면서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줌 수업은 또 그런 게 약간 또 어렵긴 하네요. 백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 학생들이 이제 보면은 딱 학교에서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열심히 하거나 집중력이 좋은 친구들은 집에서도 자기주도 학습이랑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아 이제 제가 수업하는 걸 잘 따라오고 있구나 이제 숙이거나 뭔가 결과물을 제출하거나 그런 시간에 하지 않거나 올라오지 않거나 그리고 몇몇 학생들은 이제 그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억울해서 귓속말로 저에게 선생님 얘 뭐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얘 지금 단톡방에 저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이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발표를 시켜보거나 이런 수업의 발표나 이런 걸 유도시켜보면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지금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본질에 지금 집중 안 하신 분 있으신 것 같아요. 서점 주인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초딩 선생님은 박소담을 닮았고 중딩 선생님은 SES 바다를 닮았다고. 이분 좀 이렇게 그 커버하는 레인지가 굉장히 넓으신데 세대 레인지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다희 선생님은 정소담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기분이 백금석 좋아졌습니다. 선생님은 백바다님이라고.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딴짓하는 분들은 괜찮습니까? 그런 거 네. 긍정 즐거움이 있으니까. 네. 네, 서점 주인님 이게 너무 화면만 보시지 말고 내용에도 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또 두 쌤이 감사하다면서 박수를 쳤다고. 이런 칭찬은 또 오랜만에 받아봐서. 네, 자 그런데 줌 수업이 좋았던 점도 있을까요? 그거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저는 특히 좋았던 과목은 사회 수업할 때 정말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조사학습 같은 게 사회 4, 5, 6학년에서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그럼 이제 친구들을 보통에서는 이제 컴퓨터실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일정 시간 동안 조사학습을 하고 와야 되는데 이번 줌 수업에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조사학습이 바로 이루어지고 자료를 제작한다든지 기기 활용 능력의 애들이 이제 뛰어나지다 보니까 사회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모두가 참여하는 게임 수업 이런 거 할 때는 아이들이 정말 줌 수업을 좋아했어요.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줌 수업 해도 정말 재밌을 것 같다고 그런 수업에 특정 몇몇 매체들을 이용하거나 기기를 활용했을 때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업은 줌 수업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됐습니다. 네, 백바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제 백바다 선생님이 대답해 보겠습니다. 저는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줌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학교에 오면 그 작년에는 조금 풀리긴 했는데 재작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모든 수업을 지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 오면 한 줄로 그냥 쭉 일자로 시험 보듯이 앉아 있는데 줌 수업했을 때는 원격 수업을 이제 소회의실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모둠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일단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들끼리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소회의실에서 3-4명이 모여서 모둠 활동을 구상하고 결과물을 바로바로 이제 자료를 찾고 결과물을 올리고
확실히 이제 타자로 결과물을 치다 보면 요즘 학생들은 필기를 하는 것보다는 타자에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좋은 결과물이, 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학생들이 얼굴을 또 확인할 수 있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친구들의 얼굴을 원격 수업에서, 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이 또 좋았던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모둠 활동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도 같네요. 바로바로 이렇게 소회의실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엇인가 하게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발표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까 그 정소담 선생님, 네. 그냥 정소담 선생님이라고 부를게요. 네네네, 오늘은. 감사합니다. 네. 이 정소담 선생님 아까 그 줌 수업 장점 이야기하시면서 네. 초등학생들 게임 수업을 했다. 했는데 네네네. 게임 수업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플랫폼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쭉 만들어 놔요. 뭐 객관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주관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초성 퀴즈로 만들 수도 있고 OX 퀴즈로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1번부터 제가 그 창을 열어서 애들아 링크 이거 타고 들어와 하고 채팅창에 딱 올리면 애들이 거기 링크를 타고 딱 들어와서 자기 이름을 치면 이제 참가자들이 쭉 이제 24명이 딱 뜹니다. 그럼 제가 시작 창을 누르면 동시에 게임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게임의 내용이 수업의 내용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진짜 좋았던 거는 갑자기 저희가 격리가 돼서 애들이 교과서를 못 가져갔던 날이 있었어요. 그런 날에도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그 문제를 교과서의 내용으로 쭉 퀴즈를 만들면 애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퀴즈를 한번 쫙 풀면은 교과서 안에 있는 문제를 쫙 풀게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정소담 선생님이나 백바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줌 수업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럴 때 약간 장점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그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이제 등교 수업을 했지만 학생들이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과물은 이제 컴퓨터로 연결시켜서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또 집에 가서 찾거나 이렇게 되면 수업의 그 결손이나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물을 만들고 거기서 모둠 활동이나 게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교 수업에서도 이제 그 태블릿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줌 수업을 했던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도 들어보니까 이런 장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질문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줌 수업을 하니까 그 뭐 쪽지라든지 뭐 귓속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몰랐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던데 그런 것도 좀 있나요? 네, 일단은 줌 수업은 이제 출결이나 이런 것들 관련돼서 결과물을 모두 다 제출하는 것들을 저는 원칙으로 삼아서 학생들이 뭔가에 대해서 그렇죠. 수업을 하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뭔가 과제를 내주면 네.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피드백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랬을 때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제 삼아서 이제 조금 내성적이거나 소심한 학생들도 자기들의 의견을 펼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면 자기들이 궁금했던 점이나 아니면 결과물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정성스럽게 자기의 결과물도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보여지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점,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소담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외향적인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교사한테 말을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평소에 말이 이렇게 말수가 많지 않던 친구들도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의사소통의 도구가 생긴 거죠. 거기서 이제 채팅을 한다든지,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학교에선 절대 대답 안 하던 친구들이 되게 교사한테 진솔하게 그 채팅으로 얘기를 하거나 본인이 겪고 있는 약간 속마음 같은 거를 정말 많이 얘기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이렇게 말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도 그 다른 대체 도구를 이렇게 이용하면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수 있구나, 소통하는 느낌이 충분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앞으로 혹시 팬데믹이 끝나고 하게 될 때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네네. 아이들이랑 계속 그런 소극적인 아이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반면에 또
빅토리님께서는 못 따라오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본범님께서도 줌 수업 쫓아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개별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도 남기셨고요. 또 좀 그 넓혀가지고 질문을 드리면은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 학습 편차가 좀 심해졌다라는 뉴스들이나 혹은 연구 결과들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보기에는 선생님들은 어떠셨어요? 일단 중학교는 시험을 보니까 시험 결과가 그쵸, 바로 알 수 나와서 있겠죠. 네, 네. 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시험을 안 봐서 이제 명확하게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2, 3학년이 이제 시험을 본 결과를 보면 중위권 학생들보다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나뉘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고 나서 평균 점수를 받고 나서 충격을 많이 열심히 가르쳤다고, 똑같이 학교에서 가르친 것처럼 줌에서도 똑같이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들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수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아니면 수업 속도가 느리거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저희 그 점검하거나 체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점점 그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결과적인 면에서도 보여서 네, 걱정이 큽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2학년 올라와서 시험을 보게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과 하위권 아이들만 남고 이렇게 중위권 아이들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 그쵸.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왜냐면 중위권 학생들이나 아니면 친구들과 어쨌든 저희는 이제 사회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그다음에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 더 잘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목표나 기준점이 이제 집에서는 이제 없어지는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목표나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됐겠다. 됐어. 이제 출결했으면 됐지. 이제 선생님들 수업 원격 눈으로 봤으면 이제 됐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학생들의 편차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는 시험을 보질 않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시험 성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는 없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네. 체감을 했을 때 좀 약간 학습 결손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까요? 충분히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저희 작년에 6학년이 초반에는 5일 중에 3일을 원격을 하고 이틀을 등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3일이나 원격을 하니까 3일 동안 수업한 내용을 가장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교과서예요. 그래서 목요일에 오면 교과서 검사를 이제 국어, 이런 수학, 영어 이런 거는 쫙 한번 검사를 하는데, 이제 그때그때 잘 따라오지 못했던 친구들은 그 내용이 하나도 적혀있지 않다던가. 근데 이제 정말 문제점이, 여기서 교사가 이거를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등교했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교사는 끊임없이 계속 앞을 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못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또 다시 미뤄지고, 그 다음에 등교했을 때 해야 되는 일을 빨리 하다 보면 또 다시 원격 수업 시간이 되고, 그러니까 또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거 채워오세요 해도 정말 진정으로 아이가 이거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교육적 행위는 사라지고, 정말 계속 그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하는 시간이 쌓여지니까 아이들의 학습, 그게 평가를 보지 않아도 결손이 누적되고 있다는 거를 체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홍콩 과기대학교에서 이제 보건경제학을 하시는 김현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의 학습 결손이 굉장히 오랫동안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두 분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또 걱정되는 대목이 이제 학교는 공부를 배우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아이들이 집단 생활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성을 기르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또님께서 조카를 보니까 학교도 자주 안 가고 마스크 쓰고 친구들 만나서 그런지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 얼굴이나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했는데,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선생님들 보시기에 안타까우셨죠? 특히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학습적인 부분보다 이런 사회성, 생활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시간이 바로 쉬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학습 말고 생활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초등에서는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보통 아이들이 많이 싸워요. 그러면은
싸우면 이제 갈등을 겪는 거잖아요. 그럼 갈등을 겪으면 거기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나와서 이거를 친구를 때리거나 욕하는 행동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방법을 학습하는 곳이 학교인데 이제 줌에서의 쉬는 시간은 그냥 정적이죠. 갈등이 그렇죠. 없죠. 네.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모른 채 졸업을 하고 아이들이 마스크를 썼으니까 본인이 이 친구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도 모르고 정말 반언어적인 느낌, 그런 비언어적인 표정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이런 거를 학습하지 못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아간다는 게 정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정수 선생님 6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네. 5학년, 6학년 때 팬데믹 경험하고 중학교로 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렇게 습득해야 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스킬을 그렇죠. 습득하지 못하고 중학교를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졸업을 시키시면서도 약간 걱정이 많이 되시긴 하셨겠어요. 정말 많이 안타까웠던 게 거리두기라는 말이 저는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거리를 둘 수 그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거리를 둬야 되는 거죠. 어른들은 조절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가보고 나서 이거를 부딪혀도 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하면서 이렇게 성숙해 나가면서 나중에 거리를 더 가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냥 먼저 거리가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라나야 되는 아이들이 되게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듣센 아이들 틈에서 시달리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만 또 생각할 게 아니네요. 그렇죠. 많이 교육자로서는 아이들이 그 힘든 과정이 결국 나중에 사회에 나가기 전에 습득해서 정말 자기 역량으로 만들어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갈등의 과정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가 없어지는 게 과연 맞는 건가는 저희가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백바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희 작년에 이제 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제가 가르쳤던 그동안 중학교 1학년을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가장 어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겠네요. 충분히 사회 경험이나 이제 학교에서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겪지 않고 중학교에 올라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성숙한 중학교 1학년으로서 충분히 일어날 만한 갈등이 없이 애들이 온화하게 잘 지나가는 게 그래서 되게 평온한 1년이었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되게 안타까움이 컸어요. 학생들이 이 정도면 이제 서로 친구들끼리 싸우고 얘랑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해야 될 시기가 이게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조금 그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왜냐면 저도 되게 안타까운 건 저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원래 저는 뭐든지 해보자. 이제 하고 나서 결정하자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편인데 하지 말라라는 말들을 훨씬 많이 하게 되니까 학생들이 알아서 이제 조금 이제 의식적으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저희 반에서도 그렇고 저희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울지수나 이제 자살 위험금의 비율이 제가 그동안에 경험의 교직 경력 중에서 가장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갈등은 없을 수 있지만 스스로 내면에 있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풀어내지 못하고 안에서 갖고 있는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두 분 선생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듣고 보면은 이 팬데믹이 정말 빨리 끝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 선생님이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기술 감독님께서 그 자막에다가 백바다 정소담이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흘려 보내주셨어요. 네. 영차를 네. 맞춰야겠네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자, 지금 그 배우 박소담 씨 닮은 정다희 선생님과 네. 그리고 SES 바다 닮은 백금선 선생님과 함께 이 팬데믹 시대의 학교 현장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다음 게스트가 이재갑 선생님이신데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은 보내드려야 돼요. 네, 너무 아쉽죠. 두 분 지금 너무 아쉬워하죠. 지금. 너무 아쉽네요. 더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방역과 관련된 질문은 이재갑 선생님이랑 같이 또 두 분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남으셔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선생님 어쨌든 정다희 선생님께서는 뭐 팬데믹 시작하면서 임용이 되시긴 하셨지만 그 전에도 학교 현장 경험은 해보신 적이 있고, 그리고 백금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1년 동안 경험을 하시면서 이제 9년, 2년 이렇게 팬데믹 전과 팬데믹 후를 경험하고 계시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없어진 제일 아쉬운 학교 풍경이 뭘까요? 가장 아쉬운 건 아무래도 학생들이 체육대회와 축제와 그다음에 급식실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지 못하는 풍경, 학교에 수업만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들, 에너지를 쏟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는 곳인데, 작년에 저희 축제를 하긴 했는데 비대면으로 동영상으로 자기의 장기를, 아니, 비대면 축제가 가능한가요? 네, 집에서 자기의 장기를 이제 해서 보내면 이제 송출을 하고, 그래서 교실에서 그냥 그 장기를 지켜보면서 학생들은 이제 바라보고 같이 밤만 즐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학생들 축제한다는 것 자체에 이제 즐거워했는데, 그 전의 모습대로 이제 부스 체험이나 이제 그 체육대회 하면서 몸으로 부딪히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하지 못하는 게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장 안타까운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체육대회, 축제 뭐 이런 것들. 네. 네. 정다희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되게 비슷한데요. 다 같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체육대회 저희 이번에는 학년별로 따로 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운동의 진짜 맛은 이렇게 만국기 막 걸려 있고 다 같이 막 할머니, 어머니들, 아버님들 다 가족끼리 모여서 뭔가 마을 잔치처럼 하는 게 진짜 운동회인데, 학년끼리 소소하게 그냥 지나가야 하는 그런 작은 체육대회들, 그리고 수학여행은 당연히 못 갔고 3, 4학년 같은 경우에 생존 수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존 수영도 사실은 직접 수영장에 가서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걸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 게 가장 코로나 때문에 사라진 저희의 일상에서 다시 꼭 가져오고 싶은 저희의 일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학교가 배우러 가는 곳이긴 하지만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재밌기 때문에 가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재미의 요소가 지난 팬데믹 2년 동안 사라진 것 같아서 두 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정말 아쉽게도 정다희 선생님을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너무 아쉽네요. 네. 네, 이게 지금 자리가 내 자리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밖으로 빠지고 여기 아니에요. 뭘 앉힌 다음에 같이 얘기 나누실래요? 그러면? 아니야. 이도 괜찮아요. 네, 지금 그러면 배우 박수담 씨 닮은 정다희 선생님 오늘 거의 1시간 가까이 굉장히 팬데믹 2년에 대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뭐 겪고 느꼈던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마무리 발언하시고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진 분들께서 엄청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코로나 최전선에서 이렇게 국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 현장에서도 선생님들 나름대로 재미있는 줌 수업과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교육에 조금 더 큰 믿음과 희망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힘든 시기에 아이들이 예전처럼 다 모든 거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도 많이 앞으로 지금까지도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거니까 되게 힘을 합쳐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다희 선생님 같은 분이 초등학교에 계시면 많은 학부모들이 되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다희 선생님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다희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중학생 아이들이 백신 접종 대상이다 보니까 이제 백금석 선생님께서 더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또 정다희 선생님께서 이제 미리 주신 그 궁금한 내용들도 제가 캡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이재갑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님 모시고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1시간 동안 그 배우 박소담 씨 닮은 초등학교 정다희 선생님과 그리고
SES 바다 닮은 좀 잡으셨네요. 네, 지금 학교 백금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실제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 정다희 선생님 먼저 보내드리고 지금 백 선생님 옆에서 같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궁금한 것들 지금 해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근데 뭐 이 교수님 오셨으니까 그 이 교수님 오늘도 그 SNS에 막 지금 긴박한 현장의 상황들, 답답한 상황들 많이 올려주셨던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떤지 먼저 좀 들어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들이 난리고요. 병원들이 지금 직원들이 확진이 돼서 저희 병원만 오늘만 하루에 10명 직원이 확진됐거든요. 직원 10명이요? 직원 10명. 그래서 지금 파트별로 이제 문제성, 특히 내과 전공의들이 확진이 되면서 지금 내과 전공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오늘부터 응급실에서 내과 환자 받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이미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내과 당직이 없어서 사실은 제가 지금 오늘 쿨을 받아야 돼서 오늘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병원 가서 또 코로나 신환 2명 온다 그래서 또 환자를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SNS에 남겨주신 그 긴급 상황 보시고 긴급 상황 보고서 이재학 교수님 오늘 나오시기로 하셨는데 혹시 못 나오시면 어떨까 하고 걱정을 하셨는데 진짜 또 어렵게 시간 쪼개가지고 지금 나오셨는데요. 네, 지금 그 제일 걱정했던 상황이네요. 현장에 그 병원에 뭐 지원 인력이나 혹은 의료진들이 감염이 되어가지고 환자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800명 정도 직원이 있는 병원인데 하루에 10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2, 3주 사이 거의 30-40명에서 확진됐거든요. 그리고 아예 그냥 모든 직원들, 특히 환자 대면하는 직원들은 아예 그냥 보호구 다 하고 이제 환자 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밀접 접촉이 된 직원들 어차피 3차 접종 대부분 하긴 했었으니까 그냥 보호구 착용하고 환자 봐라. 그냥 이제 밀접 접촉이라고 근무 배제 이런 거 못 한다.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실제로 돼가서 저희가 이제 비상 체계로 이제 가동이 시작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게 확진자는 5만 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사회 필수 시설들이 조금씩 이제 균열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병원이 제일 민감하거든요. 확진자 발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제 병원이 이미 시작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금 종합병원, 요양원, 요양병원들이 다 난리고, 지금 이제 3인세 중환자실하고 준중환자실이 10명 넘게 지금 전원이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80%가 다 요양병원에서 이제 집단 발병에서 확진된 분들이 오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서울시하고 사업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확진자 발생을 하면 컨설팅 하러 하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 11월 이후에 14개 요양병원이나 4개 요양원을 컨설팅을 했는데 오늘만 3개 부탁해가지고 이번 주에 3군데 또 방문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특히 취약시설들을 하고 고위험시설들이 계속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부분들이라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부메랑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데 중증 환자 많지 않다라고 자꾸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만약에 거리두기 완화해서 확진자 늘려버리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필수 시설들이 이제 이제 정말 정지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월 계약 완전히 물 건너갑니다. 지금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시키면. 지금 옆에서 백 선생님 좀 철렁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갑 선생님께서는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또 우리나라 방역 정책에도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부디 이재갑 교수님께서 이제 현장에서 겪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방역 당국에 전달을 해서 좀 엇나가는 방향으로. 듣지도 않아요 요새. 요새 듣지도 않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 답답합니다. 어쨌든 기운 내시고요. 기운 내시고 오늘은 이제 코로나 시대 우리 학교를 지키는 법과 관련해서 바쁘신데 나와주셨으니까 조금 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 두 분 모시고 학교 현장 이야기 들어봤는데, 제가 일단은 백 선생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백 선생님 보시기에 이재갑 교수님께서는 학교 다닐 적에 말 잘 듣는 모범생이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워낙에 논리적이시고 이제 따지는 걸 좋아하시니까 이제 아니 되게 따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 아니세요? 방송이나 이걸 잘 봤는데 봤거든요. 이제 학교 다녔을 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귀엽습니까? 아니면 얄밉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 너의 논리를 펼쳐봐라. 그건 그렇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같이 지켜야 되는 우리 집단의 규칙을 지켜보자라고 다시 설득을 이제 따라와봐라 해서 이제 교무실로 네, 교무실로 이제 안전한 공간으로 교사의 안전한 공간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 그러니까 교무실에서 네. 그러니까 공부는 잘했지만 교무실에서 1대1 면담을 자주 했을 것 같은 학생. 그렇죠. 이런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영웅이면 이제 교무실로 따로 불러야 하는 이제 그런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 자, 이재갑 교수님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아니, 원래 되게 순둥이였고요. 네. 말도 많지 않았고 되게 좀 쑥스러워하고 그랬는데 근데 약간 반골 기준은 있었던 것 같아요. 반골 기준 있었던 게 저희 이제 중3 때 그때 저희 중3 때가 전교조 처음 결성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백 선생님 말씀 부정을 안 하시네요. 예, 아니 근데 저도 제가 그런 특성이 있을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다음에 워낙에 네. 모든 선생님들이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말도 잘 듣고 뭐 말도 잘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전교조가 결성이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몇 분이 문 밖에 이제 서 있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피켓 들고 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도덕 시간이었는데 도덕 선생님이 이제 문 밖에 나가셨어요. 근데 네. 다른 도덕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되게 뭐 60대 이제 은퇴하기 직전에 한 57세 거의 정말 이제 1, 2년 남은 은퇴 1, 2년 남으신 분인데 제가 그때 반장이었었는데 인사를 안 했죠. 차력 동료를 안 하고 그냥 버티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얘네 뭐지 왜 인사를 안 하지?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진짜 이제 교무실에 끌려가서 너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아니 오늘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했는데 선생님을 미워해서는 아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선생님이 못 들어오신 거에 대해서 네. 항의를 했다. 이런 일화가 중3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재갑 교수님께서 제가 아는 이재갑 교수님은 로맨스 드라마를 즐겨 보시고 네, 드라마를 보시면서 펑펑 우시는 그런 여린 감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도 제가 추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백 선생님께서는 TV 화면에서 이재갑 교수님 많이 보셨을 것 아니에요. 네. 그 TV 화면에서 보는 이재갑 교수님과 실제로 오늘 대면한 이재갑 교수님 중에 어느 쪽이 더 낫나요? 네, 실제로 뵙는 게 더 포근하신 것 같고요. 네. 네. 좀 더 이제 포용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제 목소리도 그렇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신데요. 네, 그래서 네. 설득력 있는 목소리가 네, 그래서 현장에서 들으니까 더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재갑 교수님 약간 교회 오빠 스타일이시잖아요. 기타 하나만 이제 네. 기타 들고 노래도 하고 그랬었긴 했죠. 어렸을 때는. 네. 자, 세오맘님께서 백바다 선생님 관상 잘 보시네요. 그리고 또 현아님께서는 교무실 가는 모범생 하면서 이렇게 웃으셨습니다. 자, 이재갑 교수님께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본격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신 것들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 때문에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코로나 사망률도 낮고 비교적 가볍게 앓는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네. 본인이 자녀가 있는데 본인 코로나 걸리게도 괜찮겠어?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네. 본인의 자식이 코로나 걸려도 상관없어? 라고 물어보면 어느 부모가 코로나 걸려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델타 때 그나마 이제 소아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 몇 명이 사망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네. 오미크론 이후에는 확진자 규모가 확 늘어나고 있지만 소아에서의 중증 환자가 이제 많지는 않고 이제 뭐 사망자나 이런 부분 발생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미국이나 유럽이 확진자 확 늘어났을 때 소아 청소년에서 확진자 규모 확 늘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후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걱정하는 게 롱 코비드.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염되고 나서 여러 후유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겪지 않을 거냐. 두 번째는 이제 MIS-C라 그래서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아이들 감염이 뭐 몇만 명 뭐 이런 수준이었을 때하고 이제 몇십만 명 수준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빈도가 아무리 낮은 질환이라 그래도 이제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몇백 명씩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또 후유증 장애를 앓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감염의 후유증이나 이런 개념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이들의 감염에 대해서 실제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또 아이들의 예방접종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을 애들이 그냥 소위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애들이 한번 다 걸리고 크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아이들을 그냥
뭐 방치하진 않겠지만 애들이 그냥 뭐 걸리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냥 걸리더라도 어떻게 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고 내 아이들이라면 코로나 걸리는 거 그냥 걸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자신 있으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아이들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쓰는 게 최선이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다희 선생님 그리고 백 선생님 질문을 좀 해결을 하고 싶은데요. 자, 정다희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학교 현장에서 최소한 이건 지켜야 한다는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소독약을 자주 뿌리나 봐요. 소독약을 자주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환기도 하는 것 같고 또 가림판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건 실효성이 있는 방역 조치고 어떤 건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방역 조치다. 그러니까 실효성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효과가 제일 좋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안 걸리게 하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이들이 학교 안 나오면 안 걸리고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학생들은 공부를 학교에서 수업 듣고 그런 학력 격차나 이런 부분들을 낮춰야 되는 게 필요하다면 위험을 그러니까 일종의 리스크 분산인데요. 그러니까 위험을 낮추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인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적어도 효과가 있다는 거. 첫 번째 백신 접종, 네. 두 번째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세 번째 아이들의 학교 내에서의 그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과밀도를 최소화시키는 부분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아이들이 식사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들을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식당 내에서의 과밀도를 줄이거나 식당의 환기나 이런 부분들을 잘하게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 아이들 스스로 지내는 그런 시간들 안에서도 이런 수칙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모니터링 되느냐 이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학교 현장이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정말 잘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2년 동안 굉장히 잘해 오셨잖아요. 정말 잘했죠. 근데 이게 네. 제로가 될 거냐? 제로가 될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네. 그 부분들의 위험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게 지금 특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그다음에 중학생들의 예방접종률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방접종률 충분히 올리는 것 자체가 지금은 오히려 더 객관적인 형태의 가장 중요한 방역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기항에 지금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여전히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재갑 교수님 그 아들 셋은 다 지금 백신 다 접종했잖아요. 접종했죠. 2차 접종하고 이제 지금 또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몇 학년이고 예, 예.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2월이니까 학년이 안 올라갔으니까 막내가 중학교 2학년, 네. 둘째가 중학교 3학년, 그다음에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제 되는데 셋 다 이제 예방접종했고 최근에 우리 고3이 되는 우리 큰아들이 왜 난 3차 접종 안 해줘? 그래서 빨리 3차 접종 자기도 맞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좀 운동을 좀 하고 있어서 자기도 운동을 좀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운동하게 3차 접종을 해달라는 얘기를 해서 기다려 아직 너 3개월 안 지났잖아. 그래서 3개월 지나면 근데 네 나이는 아직 정부의 서락은 안 했는데 일단 한 살 더 먹으면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접종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아이들이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지금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도 그 대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면은 좀 이재갑 교수님 입장에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바는 이해를 좀 해요. 그러니까 적정하시는 네. 바는 이해를 하고 특히 이제 mRNA 백신에 대한 이상하게 처음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mRNA 백신 비교할 때 그렇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많이 이렇게 싫어하시더니 왜 또 mRNA 백신을 소아에서 맞추기 시작하니까 왜 1년밖에 안 된 백신을 왜 이렇게 많이 맞추려고 하냐고 하시면서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유전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유전자 조작 뭐 유전자 이러면 하도 무슨 이렇게 공포 영화를 많이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예상외로 안전하다는 부분들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 들어 나온 데이터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특히 심근염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망 사례도 국내에 사실 있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연령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전반적으로 심근염의 빈도는 훨씬 더 낮아지는 게 최근에 계속 보여요. 그래서 5에서 11세, 그다음에 이제 12에서 15세의 빈도가 17, 18세 또는 17에서 24세보다는 좀 더 낮은 빈도로 나오는 것들 실제로 보이고 있고, 또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심근염이거든요. 근데 네.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빈도하고 심근염의 빈도를 따져보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빈도가 백신 맞고, 그러니까 걸려서 다기관 염증 증후군 생기는 빈도하고, 그 다음에 백신 맞고 심근염 생기는 빈도에서 걸려서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의한 심근염의 빈도가 더 높다고 나와요. 외국 자료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안전성과 관련된 데이터에 있어서, 그리고 백신을 맞았을 때 유익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갈수록 이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아이들에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심하고 접종하시기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정말 mRNA 백신 싫으면 지금 노바백스 백신 10에서 17세 임상 결과가 최근에 발표됐는데 꽤 괜찮다라고 나와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또 이제 긴급 승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받을 것 같으니까. 네, 제가 그거 소개해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 미국 노바백스가 12세부터 17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청소년 대상 임상 시험 결과 82%의 효능을 네. 검증했다. 그리고 또 안전성도 입증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임상 시험 결과를 토대로 뭐 미국이나 혹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12, 17세 청소년들에게 노바백스 백신을 허용할 가능성도 있나요? 있죠. 근데 이제 임상시험 발표됐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좀 낮아지게 보이는 게 델타 유행할 때 진행이 됐는데도 82%가 나왔으니까 생각보다 효과가 되게 좋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 보면 미국하고 아마 유럽에서 먼저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이미 좀 약간 늦게 승인하고 있으니까 아마 유럽에서 먼저 승인이 되면 유럽 승인 결과를 봐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접종을 좀 빨리 확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소아청소년에 대한 이제 좀 mRNA 백신에 대한 좀 불신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좀 이제 접종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 노바백스도 임상시험 중에서 심근염 발생 환자가 한 명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증은 아니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지금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와중에 네, 성인에서 있었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접종 이루어지면서 이제 감시랑 관찰을 하긴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이제 노바백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 부분 고민하면서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그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왜 노바백스가 그 아스트라제네카나 아니면 모더나 화이자와 비교했을 때 청소년들에 대해서 대안적인 백신이 될 수 있는지를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아청소년의 노바백스가 좀 더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꺼내고 싶은 부분들은 아니고요. 사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예 이제 성인에서 뭐 혈전증 이런 문제 나오다 보니까 소아에 대한 임상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이제 아예 승인이 안 됐고, mRNA 백신들도 충분한 임상, 충분한 접종을 통해서 이제 매우 이제 뭐 접종 횟수에 비해서 발생하는 심근염 빈도나 여러 이상 반응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부분들이 사실 나와서 뭐 권장은 일단 해드리는 부분인데, 하도 이제 mRNA 백신에 대해서 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노바백스는 단백질 합성 백신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맞으셨던 HPV 백신, 뭐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하는데 자궁경부암 백신 하면 안 되고 HPV 백신을 해야 되는데, HPV 그러니까 사람 인유두종 백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썼던 이제 그러니까 백신들의 플랫폼에 해당돼서 아주 클래식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백신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친숙한 형태의 백신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이나 이런 게 다른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는 백신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매우 이제 좀 친숙한 백신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가 많은 뭐 계절 독감 백신이라든지, 네, 계절 독감 백신도 그렇고,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흔히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부르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네. 백신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비형 간염 백신이라든지, 네, 그런 이런 같은 것들을 것이죠. 만드는 플랫폼과 같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소아 청소년들에게도 검증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쉽게 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로. 거의 뭐 이제 이런 방식 개발된 지 거의 7, 80년 된 아주 오래된 백신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고, 실제로 지금 어른들 중에서도 이제 mRNA 백신을 1차 맞거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맞고 힘들었던 분들이, 접종 안 하던 분들이 생각보다 노바백스 백신 나오는 걸 매우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네, 백바다 선생님께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제 백바다 선생님 너무 이제 백바다 선생님 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네 그러시네요. 너무 자연스럽게. 네, 네. 백바다 선생님께서도 궁금하신 것들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한두 가지 질문해 보시죠. 지금 교수님 이야기 듣고 나니까 궁금한 게,
저희 학교에서도 작년에 이제 중학교 1학년을 제가 담임을 했었으니까 학생들이 접종 비율이 낮다가 이제 방역 패스가 나오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2차까지 맞았는데요. 2차까지 맞고 나서 청소년들은 3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3차를 맞는다면 아까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노바백스 백신을 3차로 맞는 것도 이제 안정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효한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가마다 전략이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러니까 유럽,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럽의 국가들 중에서 이미 청소년에 대해서 12세 이상에 대해서 3차 접종을 다 이제 시작한 국가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8세 이상만 이상만 3차 허가를 접종 했죠. 대상이니까 네. 그냥 고3만 지금 3차 접종 대상인 거죠. 대상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방 접종, 그러니까 외국도 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미 2차를 접종하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3차는 당연한 거야라고 해서 접종을 이미 시작을 대부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소아에서의 발병, 그러니까 10에서 17세 발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황들, 돌파 감염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학교의 그런 등교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조만간에 아마 3차 접종도 이제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도 2차 접종하고 나서 방역 패스까지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막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어서 정부가 좀 매우 조심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지만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이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바백스를 일단은 3차로 쓰려면 일단 1, 2차를 노바백스로 쓰는 게 먼저 소아에서 허가가 돼야 되고요. 일단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나와야 일단 3차까지 허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현재도 성인에서도 일단 지금 열린 건 미접종자에서만 우선 열려 있는데 조만간에 2월 말인 3월 초에 일단은 이제 1, 2차를 다른 거 맞은 분에 대한 교차 접종이라든지 1, 2, 3차를 이제 부스터샷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의사 네. 소견을 받으면은 교차 접종이 가능한 네, 상황이긴 하잖아요. 가능하긴 하죠. 네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부스터샷으로 여는 건 아직 열리진 않았는데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열릴 예정이어서 이게 접종은 가능할 거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방역 패스 관련해서도 방금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방역 패스 때문에 이재학 교수님 막 좀 곤욕도 치르고 그러셨잖아요. 아, 예. 뭔가 백과사 선생님도 좀 아는 게 있으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아, 예. 그러니까 방역 패스 찬반 토론도 하시고 뭐 악플도 많이 받으시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정부는 방역 패스 정책을 좀 완화하려고 그냥 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 교수님 입장에서는 좀 방역 패스를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역 패스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많이 훼손이 됐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특히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그룹들이 이제 소아청소년 그룹하고 그 다음에 20대, 30대 그룹들인데, 소아청소년은 아예 지금 뭐 본안 소송이 시작도 안 됐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하염없이 지금 이제 방역 패스를 적용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방역 패스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이 통과되는 거지만 백신을 안 맞은 사람에 대해서 예전에 PCR 검사로 확인했는데 이제 신속항원 검사로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무증상인 사람한테 신속항원 검사는 거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검사 음성자라는 개념 자체도 흐물어졌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방역 패스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일종의 방역 패스 자체하고 그다음에 거리두기 단계 중에 사람의 인원 제한 있잖아요. 네. 인원 제한이랑 이게 두 개가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거기를 가지 못하게 됨을 통해서, 또는 가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여러 명이 같이 있지 않은 상황들이 되다 보면 이제 미접종자에 대한 예방 효과들이 충분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유행이 너무 커져버리면 방역 패스도 별 큰 의미를 가지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버려요. 너무 주변에 확진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면 어디를 가나 이제 뭐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고 집에서도 계속 이제 노출되는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서 사실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정책을 해도 별로 유행을 꺾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 자체가 가장 큰 고민.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리두기 해서 뭐해라고 얘기해서 거리두기 그냥 그만합시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 지금 거리두기를 해서 그냥 지금 속도가 다른 국가보다 아주 만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수준인데, 네. 정부 차원에서 거리두기를
거리두기를 이제 뭐 그만할 수도 있고 결단을 내리겠다고 해서 거리두기를 그만하는 걸 결단을 내려요.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방역 패스하고 거리두기와는 매우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을 방역 패스까지 포기하게 되면 거리두기도 아주 이제 그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될 거라서 걱정인 상황입니다. 그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을 것 같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토론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바다 선생님께서는 뭐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면 좀 덧붙이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3월 등교가 원래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중증 환자 외에는 셀프 재택 치료를 하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들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그 교수님도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확진이 돼서 셀프 재택 치료나 이런 걸 했었을 때 지킬 수 있는 그 최소한은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도 궁금하고요.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이 원만한 3월 등교를 정말 원하고 있는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3월 등교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있다라면 어떤 방역 수칙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역 패스가 적용 안 된 부분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러니까 접종률을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더라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네. 접종률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방역 패스 딱 이러고 나서 접종률이 갑자기 주춤 이렇게 이제 그 대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3월에 등교 수업 어떻든 지킬 수 있으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 아까 전에 병원 상황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이제 그 의료진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똑같은 상황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돌파 감염이 돼가지고 한 학년에 선생님이 대여섯 명이 만약에 출근을 못 해버리면 그 학년 못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 그다음에 학생들이 너무 이제 학원이나 뭐 이런 데서 확진되고 학교에서도 감염돼서 한 반에 한 10명 이렇게 확진돼 버리면 그 반 수업을 못 듣게 되죠. 근데 그런 반이 한두 반 정도만 있으면 학급 전체 이제 이제 그런 불평등성 문제 때문에 전체로 온라인 수업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솔직히 방역 패스 할 때 이거 좀 무리순대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강하게 밀자고 했던 게 접종률을 올리는데 아주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접종률이 고등학생들은 그래도 80% 거의 넘어가는 상황이라 어느 웬만큼 이제 그 방역 패스, 그러니까 이런 예방 접종한 거에 도움을 얻어서 아마 수업이 그래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지만 지금 특히 초등학생은 아예 못 맞았고 이제 방역수부 떠나서 아직 연령 5에서 11세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중학생들이 지금 한 접종할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돌파 감염도 많은데 예방접종 안 한 애들에서의 감염자가 꽤 늘어나서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문제는 다 이제 확진자랑 접촉했을 때 미접종자들이 다 자가격리 대상자로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명이 확진됐을 때 접종을 한 애들이 있으면 이제 학교를 나올 수 있는데, 접종을 한 애들이 다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자가격리 대상자 플러스가 뭐 15% 이상 되면 아예 학교문 닫을 수 있게 이번에 교육부에서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게 되면 상당히 그런 영향을 받는 학교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등교 수업을 강화하고 싶더라도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 될까봐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걱정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방법도 학생들이 아직 한 3주 남았으니까, 2주 남았나요? 2주 남았군요. 네. 2주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에 좀 동참을 좀 빨리 해주시는 게 3월 이후에 등교 수업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청소년 예방접종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저는 또 그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아까 지금은 이제 자리에서 먼저 가신 정다희 선생님도 같은 질문 드렸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는 또 진짜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그러니까 그나마 애들이 저는 1, 2학년 애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그렇게 잘 쓰고 있을지 예상은 못했는데 유치원 애들 너무 마스크 잘 쓰고. 아까 정다희 선생님이 자기들끼리 서로 감시한다고.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중학생 애들은 이제 가끔 그냥 객기로 이제 사춘기 객기로 그냥 확 마스크 보고 나는 벗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런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그러니까.
그러는데 초등학생 애들은 자기가 너무 근데 사실 너무 좀 이제 무섭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네. 마스크를 안 쓰면 서로 막 뭐라 그러는 그런 모습이 아니 쟤네들이 왜 갑자기 저렇게 날카로울까 생각은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초등학교가 제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 잘하고 이런 전반적인 그러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도 아이들이 좋고 그다음에 그런 전반적인 수능도가 좋기 때문에 방역 조건에 있어서는 중고등학교보다 훨씬 낫기는 한데 다만 아이들의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낮은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좀 1, 2, 3, 4학년 애들 같은 경우 좀 놀게 해도 학원이나 이런 데 안 다니게 하면 그냥 엄마 아빠가 데리고 있든 아니면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그러니까 방과후나 이런 게 제대로 돼 있어서 관리가 잘 되는 상황에서 있으면 되는데 학원도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그날 또 우리나라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걸리거나 집에서 걸리거나 그리고 또 엄마 아빠도 엄청 걸릴 거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 전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이제 그 질병관리청에서 발생한 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동일한 연령대 서로 감염을 많이 시키는데 유일하게 10대하고 40대가 서로 감염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10대랑 40대. 10대가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애들하고 네. 서로 감염시키는 게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근데 있어서 10대들이 그래도 엄마 아빠랑 꽤 대화를 하나 보네요. 뭐 집에 같이 집에서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으면 네.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솔직히 초등학교가 제일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제가 사실 교육부 자문할 때는 고등학교 어떻게 하고 중학교 어떻게 하고 초등학교 어떻게 하는 거를 좀 다르게 좀 안을 좀 드리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 다를 거라서 근데 일단은 그렇게는 안 하고 통일되게 했는데 어쨌든 좀 걱정이긴 합니다. 초등학교가.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사실 좀 걱정이 될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씩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고 등교하는 안을 지금 교육부에서 내놓았는데 그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전문가들조차도 좀 의아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속항원 검사를 활용하는 측면들은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무증상 감염자한테 집단으로 그냥 계속해서 검사를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여기가 유행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수준 정도로만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심각한 유행 상황이 있는지를 있는지 확인하는 없는지. 거죠. 왜냐하면 이미 네. 거기서 한두 명 확진되면 이미 여러 명이 확진되는 상황.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썼던 데가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PCR 못 돌리는 중간에 신속항원 검사 돌려가지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냥 출석을 목적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안전하게 등교하는 대안으로 이걸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음성이라고 나왔죠. 근데 그 중에 확진자들이 섞여 있는 상황들이 되면 아무것도 예방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 효과를 가질 수가 없어요. 신속항원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초등학생들 하는 게. 같은 경우에는 위 음성률이 거의 한 20%, 30% 수준 정도 엄마가 나올 텐데. 치르기도 힘들고요. 예. 찔러서 제대로 검사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검사 정확도도 그다음에 이게 증상이 있으면 이미 PCR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PCR라든지 뭐 신속항원 검사를 하면 증상이 있으면야 이거 이미 검사를 하고 학교를 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학교를 가는 거를 허락받으려고 검사를 하는 상황이 되면 이게 별로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제대로 할 거면 뭐 신속 PCR이라든지 PCR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집단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1학년을 하고 뭐 2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하는 방식들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인건비라든지 비용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신속항원 검사를 애들한테 그냥 뿌려서 일주일에 2번씩 하게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돈만 쓰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이미 서울에서 한번 보여줬잖아요. 서울에서 예전에 델타 이전에 한번 맞아요. 신속항원 검사 뿌려가지고 했더니 1000몇 명 해가지고 20몇 명 뭐 10몇 명도 안 나온 그래서 비용 효과도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양성이 나올 상황이면 이미 그 학교는 꽤 많이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오늘 사실 전문가들끼리 그 안 두고 다들 왜 이러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교육당국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그 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전문가 선생님들조차도 좀 고개를 갸우뚱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은 뭔가 좀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되겠네요. 예, 그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다 그 돈을 더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훨씬 생각을 하거든요. 네. 환경 그 신속 항원 검사를 사줄 거를 대신해서 오히려 학교의 환기나 이런 부분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준다든지 오히려 그 일거로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을 좀 더 뽑아가지고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삐아기님께서 이재갑 교수님 오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다고. 아, 근데 저 같아도 화가 많아질 것 같다고 기운 내시라고 댓글 남기셨고요.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재갑 교수님 그런데 악플 받으면서 그렇게 언론에 나가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게요. 왜 부탁을 또 울지 마시고요. 아니 울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남이 열받게 하는 것 때문에 울진 않아요. 제가 혼자 감동받아서 울기는 해도. 그러니까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유행의 상황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제대로 짚어주고 제대로 경고할 수 있고 경고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상황이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도움이 된다면 제 할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뭐 선거도 맞물리고 그러니까 정쟁화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편을 가르고 막 이런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맥부준 저한테 막 공격이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본질을 계속 짚고 그 본질을 짚으면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꼼수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싸우고 그런 게 지금 너무나 화가 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말 어떤 정책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논쟁을 하자 그러면 오히려 쉽게 논쟁을 하겠는데 네. 이게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백신 접종을 꺼려하시거나 백신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조차도 매우 근거도 희박한데 그냥 사실 그 사람이 백신 반대를 하고 싶어서 반대한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목적에 백신 반대하는 게 일종의 이제 뭐 일단은 뭐 지금 건의나 이런 정부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반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치랑 묶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격하고 보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네. 백과사 선생님 또 이재갑 교수님께 네, 저 이제 질문하실 거 한 있으세요? 2주 정도, 계약이 2주 정도 남았는데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신빙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어서 이제 다들 믿음이 가는데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이 백신을 맞아야 되나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럴 때 조금 더 신빙성 있고 신뢰 믿음을 줄 수 있는 2주 정도 남았으니까 맞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조금 더 그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학부모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언론에다가 제일 먼저 써먹은 게 저희 아이를 다 맞췄다는 네. 아이들이 스스로 맞았다라고 이제 아니 그 접종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나쁜 기자들이 막 쫓아다니고. 이렇게 뒷조사해가지고 보도하고 그랬을 텐데.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는 막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네. 니는 감염내과에 사는데 뭐 네 아들이 당연히 맞췄겠지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게 데이터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데이터. 네. 우리나라 데이터, 이제 외국 데이터 뭐 이런 것도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이렇다. 그러니까 실제로 백신 접종이 훨씬 유익하다라는 부분들인데, 근데 지금은 그냥 감성이 호소할 때가 많아요. 감성이.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백신을 맞게 하는 거하고 근데 또 하는 거고 아이들이 걸리게 하는 것도 걸렸을 때 아주 힘들게 열나고 막 고생하면서 걸리는 이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백신을 통해서 그래도 걸리지 않게 하는 것 또는 걸리더라도 가볍게 앓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나도 그래서 접종을 한 부분이고 나도 주변의 사람들 접종하게 하고 그리고 그냥 요새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 얘기하면 오히려 그냥 가볍게 얘기를 드려요. 그냥 맞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심각하게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아이고 그 백신 맞아주세요 막 이런 분위기는 이제 지나갔다고 보거든요. 백신 맞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백신 사실 성인 중에 96%가 백신 접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엄마랑 아버지 본인들도 맞으시지 않았냐, 본인 왜 맞으셨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본인 애들 걱정해서 맞으셨기도 했거든요. 이게 96%면 우리가 그 어렸을 때 그 공산당 공산당이라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다 얼또 비슷한 세대 같네요. 거기에 반응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안 맞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맞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본인이 맞았었던 이유들을 아이들한테도 같이 생각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안 걸리는 거, 우리 가족이 안 걸리는 거,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 걸리는 것, 또한 아이들이 안 걸려도 나도 안 걸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좋겠고, 심각하게 접근하는 것보다 이제는 좀 가볍게 백신 맞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엄마 아빠 맞았는데 왜 애는 안 맞추냐, 이런 접근이 지금은 더 쿨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편집해가지고 가지고 네, 다니시다가 감수성의 호소를 네.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단 백바다 선생님 2시간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네. 좀 여기 그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시민들에게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으로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자 선생님 말씀 듣고서 오늘 생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바다 네. 선생님. 네, 제가 코로나19가 생기고 나서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그 시기, 그 학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학생들이 저 코로나19 끝나면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이것만 끝나면 이거여서 저 지금 수업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생들이 1년 지나고 났을 때 많이 후회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랑 같이 살 수밖에 없겠죠, 교수님? 예, 같이 살아야죠.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랑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방역 지침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충분히 즐기고 많은 추억을 남기고 같이 학생들과 더 좋은 현장에서도 더 많이 노력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ES 바다를 닮은 안산해양중학교 백금석 선생님 2시간 동안 함께 하셨고요. 자, 이재각 교수님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는 마지막 출연이라고 오전에 하는 합니다. 거는 이게 아닌 거군요. 네, 다른 네, 거군요. 네. 2번 더 나오라고 그랬는데.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느끼는 상황은 매우 지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네, 많은 병원들이 지금 직원들 확진, 또 병동에서 확진 때문에 실제로 병원의 운영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민할 필요가, 델타는 중증 환자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였다면 지금 오미크론은 경증, 중등증 환자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인데 이미 졌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늘어난 확진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대신에 피해가 크지는 않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그냥 중환자가 늘지 않는다고 괜찮다라고만 표현하기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부분들, 특히 사회 필수 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이 감염됐을 때 생길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유행 상황을 통제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셔서 단순히 우리가 한두 달을 제대로 살 거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통스럽더라도 그래도 취약한 계층들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건강 챙기시고요.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나는 의사다가 함께하는 코로나19 특별 생방송 코로나19 오미크론 위기 대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